안녕하세요. 페널러더입니다. 이번 코너는 이번 주 사이클링 뉴스 시간입니다. 최근 사이클 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을 다루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순서로 포가차가 정말 vuelta에 출전하는지 살펴보고 프로 선수들이 사용하기 시작한 젖산 에너지첼 또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공개된 따뜻한 신제품이죠. 시마노의 새로운 듀라에이스 휠은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여기에 방금 끝난 산 세바스티안 클래식과 그리고 드디어 개막한 또 하나의 투르드 프랑스 판무 소식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그럼 이번 주 사이클링 소식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포가차의 vuelta 출전 가능성인데요. 투르드 프랑스가 끝나자마자 출전을 할 것인지 많은 팬분들이 궁금해했죠. 지난 7월 28일 스페인 매체사 엘 파이스는 포가차가 vuelta에 출전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믿을 수가 있을지 한번 제가 검증을 해봐야 했어요. 엘 파이스가 믿을 수 있는 매체사인지 먼저 찾아봤는데요. 엘 파이스는 스페인을 대표로 하는 주요 종합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출처를 알 수 없는 소문을 다루는 매체사가 아니었어요. 해당 기사를 작성한 카를로스 아리바스라는 기자도 알아봤는데 1990년부터 엘 파이스에서 올림픽과 사이클, 도핑 문제를 취재해온 전문 기자였습니다. 기사에서는요. 포가차 측과 vuelta 조직위원회 관계자로부터 출전을 확인했다고 전했는데요. 따라서 단순한 추측성 보도로 무시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 100% 확정은 아닌데요. 기사 자체도 UAE팀의 공식 발표가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포가차 측에서 뚜루가 끝난 직후 vuelta가 당장 시작한다면 출전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지만 결정할 시간이 아직 남아있다는 취지로 말을 했습니다. 포가차의 에이전트 알렉스 카레라는 선수와 팀이 함께 출전 여부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UAE팀도 역시 최종 결정을 언제 내릴지는 미정이라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역시 최고의 선수인 만큼 vuelta 출전 여부에 관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엘 파이스가 보도한 출전 가능성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매체와 기자의 신뢰도도 낮진 않습니다. 하지만 포가차와 UAE팀의 공식 발표가 아직 나오지 않는 이상 아직은 출전 확정으로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포가차가 진짜 출전을 하면요 7년 만에 vuelta 복귀가 됩니다. 그래서 더 기다리시는 것 같은데요. 당시 20살이었던 포가차는 3번의 스테이지 우승을 차지를 했고 종합 3위로 대회를 마무리를 했었죠. 이후 지로 디 이탈리아와 투르드 프랑스에서 모두 우승을 했지만 아직 놀랍게도 vuelta의 우승이 없습니다. 만약 이번에 vuelta에서도 정상에 오르면 남자 선수로서는 역대 9번째 세계 그랜드 투어를 모두 우승한 선수가 됩니다. 기대가 큰 만큼 가능성도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공식 발표를 조금만 더 기다려보시죠. 다음 소식입니다. vuelta 출전 여부를 고민하고 있는 포가차와는 달리 바로 어제 자신의 기록 도전을 성공시킨 선수가 있죠. 바로 뚜르 종합 2위를 차지한 렘코 에베네폴입니다. 8월 1일 열린 산 세바스티안 클래식에서 렘코가 통산 4번째 우승을 완성을 했는데요. 결과는 우승이었지만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렘코는 결승까지 약 50km를 남기고 뒷바퀴에 펑크가 났어요. 곧바로 가파른 오르막이 이어지는 상황이었는데 자칫하면 이대로 경기가 끝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팀원들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다시 선두에 합류를 할 수가 있었죠. 그리고 결승 8.7km 전 어택도 시도를 했습니다. 이때 어택에 반응한 선수는 카라파즈가 유일했어요. 두 선수는 결승선 앞에서 스프린트 경쟁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렘코가 마침내 4번째 우승을 차지를 했죠. 뚜루가 끝난 지 이제 일주일이 지났는데 렘코도 카라파즈도 진짜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번 우승으로 렘코는 19년, 22년, 23년에 이어서 이번에 산 세바스티안에서 역사상 최초로 4번째 우승을 달성을 했습니다. 렘코가 경기 이후에 4번째 우승이 가장 어려웠다고 말을 했고요. 우승은 팀원들의 공이라고도 말을 했습니다. 팀에서도 도움을 받는 거 보니 리더로서 제대로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렘코 선수의 4번째 우승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또 하나의 투르드 프랑스죠. 판무 소식입니다. 올해 투르드 프랑스 판무는 어제 8월 1일 스위스 로잔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총 9개의 스테이지를 진행을 하게 되고요. 8월 9일 프랑스 니스에서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옐로우 저지는 로레나 비베스가 차지를 했는데요. 비베스는 개막 스테이지에서 강력한 우승 후보들을 제치면서 첫 번째 옐로우 저지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하지만 경기는 이제 시작이죠.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해서 보면 좋은 선수들이 있는데요. 종합 우승 선수들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특히 종합 우승 경쟁이 재미있을 것 같아요. 최근 3명의 우승자가 동시에 출전을 하기 때문인데요. 23년에 우승했던 데미 볼러링, 24년 챔피언 니위아 도마피니, 그리고 지난해 우승자인 페랑 프레보입니다. 볼러링은 올해 지로 디 이탈리아에서도 우승을 차지를 했어요. 그래서 강력한 우승 후보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프랑 프레보가 디펜딩 챔피언을 지킬 수 있을지 아니면 니위아 도마피니가 이들 사이에서 옐로우 저지를 다시 탈환할 수 있을지가 관전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이번 대회 코스 구성도 상당히 재밌는데요. 스테이지 4에는 21km 개인 타임 트라이얼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테이지 7이 정말 기대가 되는데 몽망2 정상 피니시가 기다리고 있죠. 몽망2는 15.7km, 평균 경사도가 8.8%가 되는 무시무시한 어필입니다. 타임 트라이얼에서 분명히 차이가 벌어질 거예요.
이거를 목망토에서 뒤집을 수 있을지, 그리고 목망토에서 만든 차이위를 마지막 니스까지 지켜낼 수 있을지가 핵심으로 보입니다. 다만 가장 기대되는 스테이지 7 코스에 변수가 생길 수가 있는데요. 현재 프랑스 남부 산불 위험 때문에 프랑스 당국이 몽망투로 향하는 구간에 대체 코스 검토를 요청해달라고 했습니다. 대회 디렉터는 몽망투를 진행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지만 산불 위험에 따라 코스가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스테이지 7 전에 확정이 될 것 같아요. 올해 여자 뚜르는 최근 3명의 챔피언 맞대결, 그리고 타임 트라이얼, 여자 뚜르 최초 몽망투 정상 피니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3개만 기억을 하셔도 훨씬 재미있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은 이번 뚜르에서 가장 흥미로웠던 스포츠 유틸리션 소식인데요. 포가차와 UAE 팀이 사용한 것으로 공개된 에너빗 젖산젤 믹스입니다. 일반적인 젤이 아니라 물통에 타서 섭취하는 제품을 요번에 포가차와 UAE 팀이 섭취를 했죠. 제품 구성은요. 탄수화물 90g과 소듐 락테이트, 즉 젖산 나트륨 10g, 그리고 비타민 B1이 소량 들어가 있습니다. 에너빗은 이 제품을 UA팀과 2시즌 동안 테스트를 했고 이번 뚜르에서 팀이 실제로 사용을 했다고 공식적인 발표를 했는데요. 일반 판매는 2026년 부엘타 이후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봐야 될 건 젖산을 먹으면 정말 경기력이 좋아질까요? 제가 이번 뚜르드 프랑스 선수들 보급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젖산은 단순히 피로를 만드는 노폐물이 아닙니다. 운동 중 생성된 젖산은 근육과 심장 같은 조직으로 다시 이동을 해서 에너지원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최근 자료가 말을 하고 있죠. 오랫동안 젖산 대사를 연구해온 조지 브룩스라는 교수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말씀하신 젖산 셔틀 이론도 젖산이 몸 안에서 이동을 하면서 에너지 대사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을 하고 있죠. 따라서 젖산을 외부에서 공급해 에너지원으로 활용한다는 아이디어는 과학적으로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포도당과 과당에 사용하는 흡수 경로와 또 다른 경로를 활용할 수 있다면 이미 많은 탄수화물을 섭취하고 있는 선수들에게 추가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가능성이 또 열리는 거죠. 하지만 가능성이 반드시 실제 경기력 향상으로 이어지는 것은 꼭 아닙니다. 지금까지 발표된 연구에서도 서로 다른 결과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일부 소규모 연구에서는 고강도 운동 능력이 아주 긍정적인 효과가 나왔다라고 말을 하지만 또 다른 연구에서는 지구력 경기력에 유의미하게 효과가 있진 않았다라는 연구들도 있습니다. 2024년에 발표된 연구에서는요. 젖산 나트륨을 섭취를 했을 때 혈중 젖산 농도가 증가하지 않았고 일부 참가자들은 심한 위장 불편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에서 생성되는 젖산은 실제로 에너지원이 될 수가 있는데요. 프로팀이 제품을 테스트하고 사용한 것도 사실이죠. 하지만 이것만으로 젖산이 경기력을 높인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정말 기대가 되는 제품 중에 하나예요. 저도 테스트를 해보고 있고요. 그런데 선수들이 테스트한 제품의 탄수화물 함량이 90g으로 이미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 프로 선수들의 실제 사용까지 이어졌다는 점도 분명 가치가 있습니다. 다만 아직은 우리 같은 일반 소비자가 구매를 결정하기에는 테스트 결과와 제품이 출시된 이후 제품을 독립적인 또 3자 기관에서 아마 실험을 할 거예요. 이 결과를 지켜보고 구매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대는 되지만 효과에 대한 판단은 조금 더 기다려보시죠.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얼마 전에 나온 시마노의 따끈따끈한 듀라 에이스 휠 신제품이죠. 정식 모델명은 WHR9370입니다. 라인업은 C36과 C50, C60이 있죠. 그리고 타임 트라이얼과 트라이애슬론을 위한 C99와 프론트 휠, 그리고 리어 디스크 휠도 같이 출시가 됩니다. 가장 큰 변화는 카본 스포크로 보이는데요. 기본 스틸 스포크를 카본으로 바꾸고 림 구조와 허브 설계도 함께 변경이 됐습니다. 이것만으로도 기대가 큰데 시마노가 공개한 무게를 보면요. C36이 1170g, C50은 1302g, C60은 1389g으로 상당히 가벼운 편에 속합니다. 이전 C50 모델과 비교를 하면은 무려 159g, 모델에 따라서는 최대 220g까지 줄었죠. 림의 내부 폭도 기존 21mm에서 23mm로 넓어졌습니다. 이제는 기본이 된 28C 그리고 30C 튜브힐스 타이어를 기준으로 설계가 됐죠. 최근 프로 선수들이 넓은 타이어를 선호하는 흐름을 반영한 변화로 보입니다. 시마노 측에서는요, 이런 변화로 인해 경기 역학에서도 개선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시마노는 30mm 타이어를 장착을 하고 시속 48km로 달리는 조건에서 이전 세대 휠보다 공기 저항을 최대 2.7W 줄였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48km로 달리기가 쉽지 않을 것 같네요. 허브도 일부 변화가 있는데요. 시마노를 대표하는 컵앤콘 방식을 유지를 하면서 대신 베어링 컵을 교체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방수 실링도 개선을 했는데요. 과거 일부 휠에서는 수분이 유입되면서 베어링과 내부 표면이 손상되는 경우 허브나 휠 전체를 교체해야 했는데 이 문제를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가격, C36, C50, C60 모두 소비자가 395만원입니다. C99 프론트 휠은 212만원, 리어 디스크 휠은 403만원인데요.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가격도 확실히 올라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카본 스퍼크와 줄어든 무게, 넓어진 림과 개선된 허브는 충분히 기대할 만한 변화이죠. 그리고 AS가 확실한 나눅스라는 것도 중요합니다. 저도 드라이아이스 휠에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번 신형은 또 얼마나 좋을지 기대가 됩니다. 기회가 되면 한번 체험을 해보고 싶네요. 그리고 신형 휠이 나왔으니 아마 구동계도 곧 소식이 있지 않을까 짐작을 해보기도 합니다. 오늘은 포가차의 부엘타 출전 가능성과 램코의 산세바스티안 최초 4회 우승, 투르드 프랑스 판무, 저스안젤, 시마노의 신제프, 듀라에스 휠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선수와 기술, 뉴트리션에 대한 발전은 정말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내용을 많이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에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소식으로 찾아뵐게요. 이번 주 사이클링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안전하고 재미있게 라이딩하세요. 지금까지 페달러너였습니다. 모두 화이팅!